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책을 즐겨 읽는 분이 아니더라도 방금 나열한 에세이 책의 제목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읽어보기까지 했다면 그중 몇몇 분은 이 정도면 나도 에세이 쓸 수 있겠는데? 생각했을 거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엔 그저 책 한 권 내서 유명해지고 싶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에세이를 한번 써보려고 했어요. 앞서 말했지만 가장 쉬워 보였거든요. 저는 전문 지식도 유독 좋아하는 분야도 없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는 에세이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만 잡으면 내 생각과 경험들이 유쾌하게, 때로는 감성적으로 타다닥 타다닥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앉아보니 10분 동안 한 문단 마무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불굴의 의지로 꾸역꾸역 한 편 두 편 뽑아냈습니다. 글을 적으며 가장 많이 든 생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게 일기야 에세이야? 오늘의 책 일기를 에세이로 바꾸는 법은 제목 그대로 자신의 글이 일기인지 에세이인지 구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전 29cm 총괄 카피라이터이자 4권의 책을 출간한 이유미 작가님께서 에세이 글쓰기 팁들을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에세이를 쓸 때 생기는 무궁무진한 궁금증에 대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명한 해답을 전해주고 있는 책이라 에세이로 브런치 작가에 도전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책에 나온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얘는 왜 일기를 여기에 썼어? 그 사람에겐 왜 내 글이 일기로 느껴졌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가 내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였어요. 내가 겪은 일을 쓰면서도 거기서 얻은 나름의 의미가 있어야 했다는 거죠. 모두가 공감할 만한 폭넓은 의미의 깨달음, 의미가 아무리 작고 사소해도 타인이 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던 거죠. 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 이게 에세이와 일기를 구분짓는 핵심입니다. 주저리 일상을 나열하기만 한 글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또 무엇을 깨우쳤는지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가벼운 에세이도 필요하겠지요. 강약, 중강약 아시죠? 둘째, 많은 분들이 특별한 글을 쓰고 싶어 합니다. 대박 글감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노트북을 닫아버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말하죠. 쓸 게 없다고. 우리는 소소하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더 자주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것을 쓰려고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순간 스치듯 지나가는 감정, 생각, 아이디어 등을 흘려보내지 않아야 해요. 어떻게든 잡아서 적어 놓으세요. 사실 글을 쓰려고 하면 괜히 뇌에 힘이 들어가곤 하는데요.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 멋진 문장으로 사람들을 내 글 속으로 풍덩 빠져들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물론 욕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에세이 초보의 경우에는 엄청난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손을 놀려야 하는데 온몸에 힘을 주고 똥폼을 잡으려다 보니 금방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해지기 전에 일단 소소한 이야기를 씁시다. 아주 소소하게 말이죠. 셋째, 다른 에세이를 뽑아 읽어보세요. 에세이를 쓸 때 뭘 쓰지? 라고 고민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책장에서 다른 에세이를 뽑아 읽어보세요. 그 작가가 쓴 주제를 가지고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써보는 겁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까지 같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처음 글을 쓸 때 지금 쓰는 글들이 내가 언젠가 출간할 책에 다 담길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뭘 써야 할지 막막해지더라고요. 답답함에 몸부림치다 옆에 놓여있던 은유 작가님의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을 우연히 펼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방식도 새로웠고요. 그래서 바로 비슷하게 글을 한 편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글 실력은 전혀 비슷하게 적어볼 수 없었지만 그때 깨달았죠.
주제가 없을 땐 다른 에세이 책을 해킹하는 것도 괜찮다. 너무 좋은 방법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3가지 이야기 외에도 정말 좋은 팁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직접 글쓰기 강연을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많이 듣는 20가지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에세이 쓸 때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심플하게 글을 쓰는 방법, 내 글에 공감하게 하는 법, 피드백을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 글쓰기 모임이 도움은 되는지, 진짜 글 쓰면서 궁금해하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내용 2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글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면 글쓰기 책만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 더 잘 기억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자주 해보셨으면 해요. 즉, 다방면으로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혹시 김 빠지셨나요? 죄송합니다. 사실 작가님께서는 작법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읊어볼게요. 운유 작가님의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들, 강원국 작가님의 강원국의 글쓰기, 김정선 작가님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송숙희 작가님의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이다혜 작가님의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러디스 메런 작가님의 잘 쓰려고 하지 마라, 나탈리 골드버그 작가님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이 정도면 충분하죠? 2번째, 책을 내고 가장 좋은 점은 뭡니까? 책이 나온 뒤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면 단연 또 다른 책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꼽겠습니다. 물론 인쇄도 빼놓을 수 없죠. 첫 번째 책은 사물의 시선이라는 에세이였는데 사실 이 책은 별다른 이슈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약 4년 뒤에 나온 문장 수집 생활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책이나 제 업무와 관련된 북토크, 강연, 강의 등이 잇따라 생겼습니다. 그중 가장 반가웠던 제안은 당연히 다음 책을 출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만나고 저도 다시 에세이를 제대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법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유미 작가님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또 다시 들었습니다. 묵혀두었던 브런치 작가 명함을 다시 빼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일기나 개인 다이어리도 좋지만 에세이로 많은 사람들과 나눠보시는 건 어떤가요? 이유미 작가님께서 구분하신 일기와 에세이의 매우 주관적인 차이를 공유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